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신명진입니다. 오늘 영상의 경우는 여러분들과 일단 2021학년도 신입생 PPST 1차 시험 고난도 탑5를 좀 빠른 시간에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만나게 되었는데 일단 문제 중에 사실 출제 의도가 좀 불분명한,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답률과 그 다음에 난도를 바탕으로 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거고요. 설명하게 될 문제는 5번과 18번, 20번, 25번, 27번 이렇게 5문항들 위주로 일단 빠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PPST를 잘 보고 못 보고가 고등학교 생활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첫 시험이고 그 다음 선생님들한테 보이는 첫 선이니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같은 경우죠. 시험지 같은 경우는 학원 데스크에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꼭 풀어보고 나서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같이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점 D라고 할 때 AB와 AD의 길이가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AB와 AD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때 점 C에서 선분 AD의 연장선에다가 그린 수선의 발을 점 E라고 하고 이 점 E를 연결시켜서 점 F랑 여기서 평행하게 선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을 그려낸 다음 만나는 점을 G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도형 문제가 등장했으니만큼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조건들을 해석하기 전에 도형적 특징, 그러니까 기하적 특징이죠. 해당 기하적 특징을 좀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놓고 시작하는 게 유리한데요. 일단 조금 첨언하자면 배제고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PPST에서는 도형 문제를 활용한 기출의 변형들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제가 앞선 배제고 사용 설명의 1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배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도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충실하게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PPST와 한정해서는. 그래서 그림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중등 도형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A급 수학이라던가 또는 3월 고1 모의고사들에서의 도형 문제들에 대한 좀 깔끔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죠. 문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이 점과 이 점, 요 점 두 개, 요 점 D라는 각은 AB와 AC가 만들어내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등분선 하면 등장해야 되는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른 문제에서 똑같이 활용하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지금 일단은 각도에 조금 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얘기했던 조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답니다. 얘하고가 지금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림 특징으로 확인해 보시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서로 같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행인 선 두 개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억각 개념 써서 요 각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각과 이 각은 모두 다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각도는 90도라고 얘기했으므로 평행하면 얘도 90도가 될 거고요. 이때 이 각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각도를 X라고 잡으면 잘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똑같이 90도겠죠? 이 선을 공유하고 있고 각도가 직각으로 같고 다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분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분 사이에 끼어있는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 무슨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선분을 공통으로 하고 양쪽 끝각이 같고 각이 하나씩 같으므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네요. ASA 합동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도형 특징만으로 뽑아낸 결과고요. 이때 또 재밌는 사실은 이때 이제 각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데 요 각도 아까 요 각도랑은 당연히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런데 얘가 지금 막곡직으로 서로 같죠. 그리고 그림 잘 볼까요? 동그라미와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더해서 지금 180도인데 얘가 지금 동그라미고 요 각이 서로 같으니까 이 각도 서로 같아지겠네요.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는 또 서로 같을 겁니다. 그럼 잠깐만 기억 잠깐 볼까요?
BF와 GF의 길이가 같다. BF와 GF의 길이가 같다. 가볍게 기억 보기 참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말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2의 길이가 2분의 1 BF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D2의 길이는 지금 요 길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평행한 상태고 90도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과 이 커다란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닮은 관계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왜? 평행하고 각이 서로 같고 요 각도 똑같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삼각형 CDU와 CDE와 CGF인가요? 삼각형 CGF의 닮음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닮음비는 1:2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D2의 길이는 GF 길이의 반절이다 라고 얘기해도 잠깐만 BF네요. GF가 아닌데 BF네요. 근데 잠깐만 GF와 BF는 서로 같았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바꿔서 볼 수 있고 지금 2분의 1 GF라는 길이랑 같다고 볼 수 있고 니은 보기도 참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게 디귿인데요. A2라는 선분의 길이가 3분의 2 AB 더하기 AC냐고 물어봅니다. 자, 잠깐만. A2의 길이는 별게 아니고 지금 요 노란 선분의 길이가 지금 A2의 길이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AD에다가 A2를 더하면, D2를 더하면 되는 상태예요. 잠깐 뭐라고요? 정리 좀 하면서 갈까요? A2라는 선분의 길이는 AD의 길이와 D2의 길이를 더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가 지금 같니라고 물어보는데 3분의 2 하고 나서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바탕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AB랑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고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아까 맨 처음에 문제에서 줬던 조건 때문에 AB의 길이와 AD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얘가 뭐랑 같아요, 지금? AB의 길이와 같죠. 거기다가 지금 DE 더해달라고 하는데 DE 같은 경우는 니은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1 BF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잠깐만요. 2분의 1을 한꺼번에 같이 써보죠. 그럼 2AB 더하기 BF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한 번 더 가볼까요? 2분의 1에다가 AB가 있었고 AB가 하나 더 있고 그 뒤에 지금 BF가 추가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AB와 BF를 더한 거는 AB와 BF를 더한 거니까 사실상 뭐의 길이와 같죠? 지금 A와 F를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와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AB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쪽 길이를 AF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 합동. AF 길이를 뭘로 바꿨을게요? AC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아까 문제에선 3분의 2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1과 3분의 2 서로 같지 않죠? 같지 않다라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어야 하므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2018년도 3월 고1 문제의 20번을 살짝 변형해서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출처가 저 문제에서 니은 보기가 바뀌면서 출제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의 그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챙겨가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쓰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18번입니까? 네,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이었고요. PC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점P를 잡았고요. 이때 각 PAD의 2등분선이 얘랑 만나는 걸 각각 R과 Q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PR 대 RD가 얼마다? 지금 17 대 15다. 잠시만요. 뭐가? PR 대 RD. PR 대 RD. 자, 이 길이가 지금 17 대 1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셔야 될 텐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로부터 등장하는 정리가 하나 있죠. 그쵸? 뭐에서 등장하는 얘기야 지금?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다고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요 각의 이등분선으로 잘라내면 그 점을 내가 P라고 하고 이름 한번 붙일게요. A, B, C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성질 얘기했던 거? AB 대 AC는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는 뭐와 같다? PB 대 PC. 잘못 썼네요. 기억나시죠? 외곽의 이등분선도 존재하고 내각의 이등분선도 존재하는데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의 풀이가 가능했었죠. 챙겨가셔야 하고 오늘 이 성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17대 15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삼각형을 요 삼각형으로 잘라서 보시고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에서 17대 15라는 얘기니까 쌤 요만큼의 길이를 17대 이만큼의 길이를 15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비례상수 t 같은 거 하나 잡아서 실제 길이를 17t 대 15t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조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만한 도형적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각도가 90도일 거고요. 이 길이가 똑같이 15t라고 얘기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잠시만요. 얘 15t고 얘 17t잖아. 그치? 여기 얼마일까요? 제곱하면 289, 225 빼면 64. 따라서 얘는 8t. 그럼 전체가 지금 15t인데 8t가 빠졌으니까 7t고 7t가 1과 같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t 값은 알고 보니 얼마더라? 지금 7분의 1과 같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길이는 어떤 길이냐면 이 길이에요. 이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합니다. L 값에다가 70 곱해서 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 길이는 전체 15t에서 L을 뺐으니까 15t-L과 같은 느낌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선이라는 걸 좀 생각할 거예요. 자, 보조선 어떻게 그릴 거냐면 기왕 그렸던 선 계속 연장해서 그리고 기왕 그렸던 선 연장해서 계속 그려서 요점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P, Q, R, S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 90도입니다. 그쵸? 그 다음 요 각도가 조금 궁금한데 이 각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지금 연장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서로 평행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각도가 이 각도랑 같아져요. 뭐에 의해서? 엇각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맞지? 그치? 따라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잠깐만 여기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하고 제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큰 삼각형 요거와 얘와 얘를 연결하는 큰 삼각형 서로 닮은 관계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닮은 관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고요. 잠시만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으니까 얘를 기점으로 해서 AP의 길이와 SP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즉, 뭐와 뭐의 길이가 같다? 지금 얘가 17t면 요만큼의 길이도 지금 17t더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지. 잠깐만 아까 이거 7t 아니었나요? 그럼 여기 몇 t 돼요 지금? 아하 10t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맞지? 잠깐만 그러면 요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의 닮은 비를 생각해 보면 10t 대 다 더하니까 25t 이렇게 나오나요? 그치? 자, 커다란 삼각형 대 조그만한 삼각형 얘가 지금 10t 25t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지. 그치? 약분하시면 5t, t는 약분할까요? 그래서 5대 2라는 닮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닮은 비가 5대 2라는 걸 찾았고요. 걔랑 뭐랑 똑같은 거야 지금? 15t 대 15t-L 이렇게 잡히는 거겠죠. 쌤, L에 들어간 식을 하나 찾았고 나 t값 알고 있지 않았나요?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75-5L은 30T. 75T죠? 죄송합니다. 그럼 5L이 얼마가 되나요, 지금? 5L이라는 값이 넘겨주시면 45T인가요? 그렇군요. 문제에서 지금 70L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쵸? 70L. 얘들아, 그러면 5대2라는 비율 관계에 맞춰서 얘가 지금 15T 대 15T-L이라고 적었었는데, 그게 지금 5대2라는 비율 관계라는 얘기로부터 30T랑 75T-5L이라는 값을 찾았었던 거고, T 값이 7분의 1인 걸 내가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나 지금 여기서 지금 L 값 찾아야 되는 거니까 L 값은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지금? 7분의 9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지금 70 곱해서 70L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9에다가 70 곱해내시면 90이다 라는 결론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전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까먹지 말았어야 돼?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성질 잊지 않았어야 하고요. 얘랑 비슷해서 맨날 헷갈리는 그 우리 푸스푸스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있잖아요. 그쵸? 중선 정리도 기왕 정리하는 김에 얘네들의 특징 잡아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수상에서 평면좌표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PPST 시험 범위 자체가 수상, 수하의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같이 구분 지어서 정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18번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10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촬영 향상이 살짝 바뀌어서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되는 상황이라 마스크를 좀 벗고 촬영을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이고요. 실제 이 문제는 출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2015년도가 조금 가장 근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출처가 고3 겁니다. 그리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전국연합평가로 진행했던 B형 문제에서의 기출문제항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고등수학 하라고만 얘기하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조금 따라요. 이따가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일단 아이디어 자체가 제일 깔끔한 풀이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이라는 확률 통계 개념을 조금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제일 깔끔한 해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험 범위에 수학 상하까지만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걸 조금 변형해서 칸막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복 조합을 건너뛰고 조합으로 조금 해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 문제 구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 구조고, 실제 뭐 수능 특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서도 많이 변형되고 있는 문항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타이피컬한 문항이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가도록 합시다. 20번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4자리 자연수 n이고요. 이때 그 4자리 자연수의 각 자릿수의 합은 1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자연수 n이라는 걸 가장 높은 자리 숫자를 10의 세제곱, 그 다음 b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 c 곱하기 10 더하기 d라는 식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따라서 제가 구해야 되는 건 A, B, C, D를 구성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가 라지 n이라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랑 똑같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의 개수와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스타일을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조건 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각 자릿수의 합은 11이다. 그럼 이 얘기가 지금 A랑 B랑 C랑 D를 더하면 지금 11이다 라는 얘기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이 숫자가 5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안 나누어 떨어진다고?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잠깐만요. 그럼 5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뭐가 아니다? 지금 0이거나 5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5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주세요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A, B, C, D가 대신 4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대신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B라는 값도 1부터 9까지 중에서, C라는 값도 1부터 9까지 중에서, D라는 값도 1부터 9까지 중에서 일단 만들어져야 4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의 모든 합은 11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태죠.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0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죠. 왜? 자릿수니까. 맨 앞에 자리는 0이 나오지 못하지만 B, C, D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충분히 0이 나올 수 있죠. 즉, A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A만 조금 특징적으로 1부터 9까지더라.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거슬린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근데 그래서 여기서 얘를 좀 통일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통일을 좀 시킬 거냐면요. A라는 값은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A와 B와 C와 D를 합쳐서 11이라는 크기를 나눠 가져야 하는 건데, 제 말 이해 가시죠? 11이라는 크기를 나눠 가질 겁니다. A, B, C, D가. 이걸 A한테 먼저 하나 분배해 줄게요. 그래서 A'이라는 값과 1을 더해서 A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잘 봐봐. A'이라는 값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그럼 하나를 미리 가졌잖아요. 그치? 얘가 9가 되면 여기다가 하나 더 주니까 A가 10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9라고 가정하지 않고 얘는 8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럼 잠깐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 표를 살짝 돌려서 A'과 B와 C와 D를 다 더해서 지금 10을 만들겠다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짜보려고요. 뭐라고? A'과 BCD를 다 더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요거 조금만 작게 써서 이 옆에다가 바로 붙여 쓰겠습니다. A라는 값을 A' 더하기 1이라고 간주해서 어떻게 하겠다? A'이라는 값은 0부터 8까지라고 제한을 걸겠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의 제반 상황. 자,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봐봐요. 제가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A'과 B와 C와 D라는 값을 다 더해서 10을 만들어낼 거예요. 대신 얘는 0부터 8까지, 얘는 0부터 9까지, 얘는 0부터 9까지, 얘도 0부터 9까지죠.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할을 좀 할 거냐면 칸막이라는 걸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봐봐. 칸막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작동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칸막이가 있는데 또 칸막이가 있는데 또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칸막이 앞에 써 있는 모든 숫자들에다가는 A'에 해당하는 값을 줄 거예요. 즉 여기 A'이 몇 개냐에 따라서 A'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B라고 쓸 거고 C라고 쓸 거고 D라고 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과 B와 잘 들어. A'과 B와 C와 D를 다 합쳐서 10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몇 칸이 있다고 보냐면 10개의 칸이 있다고 봅니다. 5, 6, 7, 8, 9, 10개 다 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칸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 10개의 칸에다가 A'과 B와 C와 D라는 값을 각각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이 2번 등장하고 B가 1번, C가 2번, 뭐 D가 5번 등장했다고 친다면 A'은 2번 등장했죠? 그러니까 얘한테 2를 주겠습니다. B는 1번 등장했죠? 그러니까 1을 주겠습니다. C는 2번을 등장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D가 등장했어요. 다 합쳐서 10개가 나왔습니다. 즉 A'에다 2 넣고 B에다가 1 넣고 C에다가 2 넣고 D에다가 5를 넣는 이 상황을 이러한 그림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저 순서쌍은 이러한 그림과 대응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요 구조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을 돌려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 구조를 이해해 주시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이해가 가셨다면 얘네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 A'를 주고 어디까지 B를 주고 어디까지 C를 주고 어디까지 D를 주는지가 제일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거부터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쌤 잠깐만 잘 생각해 봐봐.
A'과 B'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 사이에다가 어딘가에다 칸막이를 치겠다는 거죠. 그 다음 B와 C 사이 어딘가에다가 칸막이를 치겠다는 거고요. 또 다른 칸막이 하나를 주겠다는 얘기. 만약에 칸막이가 이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면 여기 앞에다가는 A'을 적을 거니까 A'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배치하면 여기다가 B를 적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B는 2개가 된다. C는 하나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D로서 총 5개가 있다. 다 합쳐서 10개다. 따라서 얘가 얘기하는 숫자는 여기다가 1을 더한 거가 A라고 만들어지는 구조였으니까 이러한 순사쌍이 만들어내는 자연수 N은 3, 2, 1, 5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5의 배수가 아닌 것만 셀 거지만요. 일단은 생각해 보자는 얘기. 선생님 잠깐만요. 이제 구조를 이렇게 짜는 거죠. 칸막이 3개도 배치되어야 하고요. 숫자 10개도 배치가 되어야 해요. 내 말 이해감? 그럼 반대로 다시 말하면 칸이 총 몇 칸 있다고 보는 거냐면 셋,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3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몇 칸이 있다? 총 13개의 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에 미리 3칸에다가 칸막이를 골라서 배치합니다. 뭐라고? 13개의 칸 중에서 칸막이를 배치합니다. 칸막이를 배치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나머지 칸들 이 칸막이 앞에 칸에다가는 A', 얘 2개 사이에다가는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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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얘기지. 제 말 이해 가나요? 그러면 13칸 중에서 3개의 칸에다가는 칸막이를 배치했으니까 실제 A'과 B와 C와 D가 채워질 수 있는 칸은 총 10칸이었던 거고 그래서 다 더해서 10이라는 구조를 바꾸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중복조합 자체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13칸 중에서 3칸을 골라서 칸막이를 배치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진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를 만족시키는 A', B, C, D를 만들어내는 순서쌍의 개수는 13개 중에 3개를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86이라는 값이 나와요. 얘는 저 D라는 값이 0과 5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냥 고려하지 않고 일단 요 구성으로 전체 자릿수를 맞게끔 배치하는 방법만 센 겁니다. 뭐만 만족시키는 거야 지금?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풀세트를 센 거죠. 그런데 저는 D가 0이면 안 되고 5이면 안 되는 거니까 이 286이라는 숫자에서 다시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번엔 D가 0이 되거나 5가 됨으로써 문제 구조를 날아가는 걸 좀 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면 이 문제를 잘못 푼 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가 고3 문제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조금 많아요. A'과 B, C, D는 전부 다 얼마가 될 수 없었냐면 맥시멈 숫자 값이 9와 A'은 8이었어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10개를 배열을 하다 보면 아까 같은 배치 상태에서 A'만 주구장창 쓰고 칸막이를 3개를 이렇게 연달아 막아버리면서 맨 앞에 여기다가 전부 다 A'만 쭉 배치하는 꼴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거든. 이건 그리고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배치예요. 왜냐하면 A'은 8번까지밖에 등장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A'이 10번 등장한 거와 9번 등장한 건 싹 다 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나 C와 D가 10번 등장한 경우도 싹 다 빼야 돼요. 왜? 얘네들은 9번까지밖에 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A''이 10번 등장한 거와 9번 등장한 거, 그 다음 B가 10번 등장한 거, C도 10번 등장한 거, D도 10번 등장한 걸 다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A''이 10번 등장했다는 얘기는 10 빵빵빵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 9번 등장한 것도 빼줘야 되고요. 이거 각각씩 뺄 건데 A'이 10번 등장한 경우는 그럼 몇 번 있을까요? A'이 10번 등장하는 경우 A'이 10번 등장하는 경우 자, 잘 생각해 볼게요. A'이 10번 등장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운팅이 되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
A라는 값이 어차피 1부터 9까지만 값을 갖지 못했어요. 왜? 네 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A'이라는 값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0부터 8까지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A'과 B' 얘네들이 지금 요런 값들을 갖는 경우들을 싹 다 빼야 되니까 A'이 10이 들어갔다 그러면 빵빵빵 요렇게밖에 배치될 여력이 없죠. 왜? 다 합쳐서 10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한 가지. 만약에 A'이 9가 들어갔다고 치면 B와 C와 D 중에서 얘가 1, 0, 0인 경우와 0, 1, 0인 경우와 0, 0, 1인 경우가 존재하겠지. 따라서 얘가 A'이 9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일단 B가 0이 나왔다. 그럼 얘만 B 빵, B10 빵빵빵.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한 가지, 또 똑같이 한 가지. 총 몇 가지 경우가 지금 6가지 경우는 일단 잘못 세워진 경우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286에서 일단 이 6가지를 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가 10이거나 얘가 10이거나 얘가 10이거나 얘가 10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중에 4가지가 있고 A'이 9가 나온 경우에 0, 100, 010, 001 세 가지 경우가 전체 있을 테니까 다 합치면 7가지. 그래서 이 7가지의 경우는 여기서 빼줄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잘 생각해봐봐. 그래서 일단 전체 배치 가능한 전체 순서상의 개수는 279개라고 잡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배치를 조금 하려고요. 뭐 할 거냐면 저 D라는 값이 0이거나 5인 걸 좀 뺄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생각해보면 D가 0이었다고 잡는 거지. 그러면 D가 0이니까 A'과 B와 C만을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랑 똑같이 칸막이 스타일로 바꿔봅니다. 자, 얘도 칸막이 스타일로 바꿔보면 A'과 B와 C를 합쳐서 10번을 쓸 건데 그치, 10번을 쓸 건데 칸이 총 해서 10칸이 필요한데 이 10칸에다가 A'과 B를 구분하는 칸막이 하나, B와 C를 구분하는 칸막이 하나, 칸막이 칸이 2칸 더 필요해요. 합치면 몇 칸이 있다고 보는 거냐면 지금 12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12칸이 존재했는데 그중에 몇 칸을 미리 뽑아요? 지금 칸막이를 배치할 2칸을 미리 뽑아주시면 되고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6이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할게요. 수하 내용에서 등장하는 거라 조합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선행을 안 하신 분들에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출제 범위가 그러하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 되는 경우를 다 제낄 겁니다. 어떤 경우가 안 될까요? A'이 얼마가 되는 경우? 그치, 얘가 10이 되는 경우 또는 B가 10이 되는 경우 또는 C가 10이 되는 경우 제껴야 될 거고요. A'이 9가 되는 경우도 만들 수 없다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카운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일단 A'이 10이다 그러면 10빵빵 얘는 빵 10빵 얘는 빵빵 10 따라서 이런 경우 총 3개 존재했던 거고요. A'이 9가 되는 경우를 카운팅 해야겠네요. A'이 9 그럼 910, 901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이런 경우 몇 가지 존재한다? 2가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2개 합치면 몇 가지? 5가지의 경우는 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경우인데 얘가 카운팅을 했다. 따라서 여기서 몇 개를 뺀다? 5개를 뺀다. 61가지. 즉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이런 경우가 지금 61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또 갑니다. 이번엔 D가 얼마인 경우? 5인 경우. D가 5라고 잡으면 A'과 B와 C를 다 합쳐서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또다시 칸막이 스타일로 바꿉니다. 얘네들이 총 5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칸막이 2개 더 있어야 하고 따라서 전체 몇 칸이 되는 거고 지금 7칸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칸막이 2개를 먼저 배치할 거니까 7칸 중에 칸막이 선 배치할 2칸 먼저 뽑아줍니다.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죠. 계산해 주시면 7, 6 해서 3 해서 21 21가지 중에 혹시라도 잘못 생겨 있는지를 카운팅해서 빼주시면 되는데 A'이 어차피 여기서 지금 5개니까 A' 값이 8보다 커졌을 리는 만무하고 B라는 값도 9보다 커졌을 리는 만무하고 C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9였을 리가 만무하죠. 9보다 컸을 리가 만무하죠. 얘는 전부 다 21개 살려줄 겁니다. 따라서 전체 개수가 지금 자 전체 맨 처음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했던 거의 개수가 지금 279개고요.
279개 중에 61개와 21개를 더해서 82개만큼은 D라는 값이 0 또는 5가 되는 값이라서 5의 배수가 아니었다.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위배되므로 279에서 82를 빼는 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답은 197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출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복조합을 직접 써먹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중복조합 얘기는 많이 월반한 개념이 되는 거죠. 확률 통계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배제에 입학하시게 되면 2학년 때 학습하시게 될 내용이라 현 시점에서 소개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어거지로 풀다 보니까 풀이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챙겨갈 만한 스토리와 구조이긴 하니까 챙겨가도록 합시다. 이거 수능 특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3 문제에서는 굉장히 타이피컬하게 많이 다뤄지는 형태입니다. 특히 A'과 B', C', A'과 B, C, D 얘네들의 각각의 숫자에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게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20번 해설을 마무리하고 다음 25번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쉬우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1, 3개와 2, 2개, 3, 2개, 총 7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7자리의 정수를 만들 건데요. 어느 숫자든 일단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수하의 조합에서의 내용을 활용한 문제 스타일이고요. 어떤 식으로 카운팅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1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2는 2개고 3이 2개예요. 이웃하는 경우를 제낄 거거든요. 근데 2가 2개고 3이 2개잖아요.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직접 카운팅하는 건 너무 빡세니까 2와 3한테 먼저 주목하고 2 2개와 3 2개를 먼저 배치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1을 제외하고 2랑 3이라는 값이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2, 2, 3, 3이라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2, 3, 2, 3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 2, 3, 3, 2라는 구조가 있겠죠. 2가 가장 앞에 배치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갑니다. 그러면 3, 2, 3 일단 순서대로 갈까요? 3, 3, 2, 2 완전히 순서 바꾼 거. 그 다음 3, 2, 3, 2 그 다음 3, 2, 2 3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났더니 자 생각해봐봐. 나머지 자리는 숫자 1을 꽂아 넣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같은 숫자가 연결되면 안 된다니까 요 사이엔 반드시 1이 들어가 줘야 되고 요 사이에도 반드시 1이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그쵸? 얘는 꼭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는 꼭 필요하고요. 얘도 여기 꼭 필요하고 여기 꼭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여긴 꼭 필요하네요. 그치? 일단 필요한 위치다가 1을 선 배치했어요. 먼저 배치했다는 거지. 그리고 났더니 얘는 1 2개 쓰여졌으니까 1 하나가 남아요. 그쵸? 그거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냐면 여기와 여기다가 배치하게 되면 1이 연속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빼고 여기와 여기도 안 들어가니까 여기. 즉, 3칸 중에 1칸 골라서 배치합니다. 1을 추가 배치하는 거 3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두 번째, 얘는 1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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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엄에다가 배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몇 칸 중에서 지금 5칸 중에서 1을 배치해야 되는 칸이 3칸이에요. 그래서 5칸 중에 3칸을 골라줍니다. 그럼 얘는 10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상태. 이해가고 있을까요? 그 다음 얘는요. 여긴 안 되니까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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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배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 몇 개만, 1개 썼으니까 2개 남았네요. 4개 중에 2개를 배치해야 되는 거 6이라고 쓰면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은 여긴 못 들어가니까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 여기. 아까랑 똑같네요. 3C1 몇이라고 쓸 거고 3. 그 다음 얘는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되겠다. 대신 연속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5가지 칸 중에서 몇 칸 골라낸다? 3칸 골라낸다. 따라서 몇? 아까랑 똑같이 10 이렇게 적어줍니다. 마지막 얘는요. 여기랑 여기 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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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숫자 카드 1이 배치될 수 있으므로 4칸 중에 2개 추가 배열합니다. 6개. 그래서 요거 싹 카운팅 해주시면 몇 개가 나온다? 38개가 나온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일단 넘어가서 마지막 27번은 바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27번 같은 문제는 이제 대놓고 KMO 기출문제를 변형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제출한 문제, 그대로 출제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생각만 하시면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하면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유명한 스타일의 문제기는 해요. 일단 문제를 잠깐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함수 fx가 이무의 실수 x에 대해서 1 더하기 x와 x 곱하기 f 1-x의 값이 x의 제곱 더하기 x를 만족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집중. 같이 생각해 볼게요. 식을 관찰하다 보니까 더하기 x였던 게 빼기 x로 바뀌어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단서가 포착됐죠. 따라서 내가 뭐 해볼 거냐면 요거랑 같은 작업을 한번 내가 직접 한번 인위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놓는 작업을 제가 직접 한번 할 겁니다. 그럼 이 식이 x 대신에 1-x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x 쓰시고 얘는 1 더하기 x로 표현이 됐을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1 빼기 x에 x가 붙었고 얘는 안 붙었고 얘는 1 더하기 x가 그대로인데 얘는 그 앞에 x가 붙어 있어. 그치? 일단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없애버리자. 예를 들어서 요거에 주목해서 여기다가 x를 내가 한번 다 곱하면 이렇게 붙기는 거 맞지? 양변에다가 x 곱한 겁니다.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변변 빼볼게요. 그럼 f 1 더하기 x 더하기 f 1-x였는데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 f 1-x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x제곱 f 1 더하기 x. 자, 우변은 계산해야죠. x제곱 플러스 x가 있었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것과 같겠네요. 그럼 쌤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1 더하기 x가 공통이니까 f 1 더하기 x로 묶어내시면 여기에 써먹을 만한 게 지금 1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얘가 지금 순서로 쓸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라고 쓰셔야 되는 상태겠네요. 일단 뭐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f-6의 값을 물어봐요. 잠깐만, f-6?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요 덩어리를 f-6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7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식을 다시 쓰시면 잘 봐. f-6이고 마이너스 7 들어갔으니까 49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0 하시면 얘 마이너스 7의 세제곱이죠. 7의 세제곱이니까 49에다가 7을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상태 맞나요?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계산을 안 해놔가지고 63, 353인가? 74, 28, 63이었죠? 그러면 343. 잠깐만, 부호 마이너스였고 나 이거 세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최종 플러스 정리되죠? 그 다음은요 49에다가 2 98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되네요. 맞나요? 오케이.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f-6 아니었나요? 그쵸? f-6을 계산할 건데 요걸 계산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제가 약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25분에 217 나오더라. 따라서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A분의 B라는 얘기.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는 242라고 얘기할 테니 최종답 1번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는 거. 이게 지금 맨 마지막 27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도 출제 경향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배제고 PPST만을 대비해서 어떤 수업을 듣는다거나 또는 어떤 뭐 특강을 듣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진행하시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상 또는 뭐 선행하시는 분들은 수하 정도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실제적인 PPST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중등 도형에 대한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PPST 1차 같은 경우가 2차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었었고요. 2차에 해당하는 고난도 탑5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다시 한번 배제고 사용 설명회 3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설명한 문항 말고 나머지 문항에 대한 해설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오셔서 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설하지 않은 문항들의 경우도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고 실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18년도, 19년도 고1 3월 모의고사의 기출문항들 중에 조금 까다로운 도형 문제들 좀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통계 파트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난도 탑5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